안녕하세요. 자플레이어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산 배분 투자서 마법의 돈 굴리기와 마법의 연금 굴리기로 유명하신 김성일님의 새 책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이레미디어고요. 주식, 채권부터 달러, 금, 부동산까지 바로 써먹는 ETF 처음 공부란 책입니다. 자산 배분의 대가 김성일이 말하는 신개념 돈 굴리기의 전략. ETF의 기본 개념과 용어 설명은 물론 국가별, 자산별, 섹터별 투자 가능한 ETF들과 관련 지수, 다양한 지수와 비교 성과까지 ETF 투자 필수 시대에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ETF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ETF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뿐만 아니라 수많은 ETF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급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도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머릿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 최적의 선택 ETF 전성시대. 바야흐로 ETF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ETF가 처음 상장된 것은 2002년 10월 4개의 상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16개 자산운용사에 502개의 종목이 운영 중이며 순자산 총액은 64조 원입니다. 코스피 대비 ETF 시가총액 비중은 0.1%에서 2.8%로 무려 28배가 성장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나 됩니다. 시가총액 2.8%를 차지하는 ETF의 거래대금이 18%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사고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3년 한 개의 ETF로 시작해 2020년에는 2200개가 넘는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거래되는 ETF는 7,700개 이상입니다. ETF의 순자산 총액 역시 2010년 1.3조 달러에서 2021년 2월 기준 8.1달러로 10년간 5배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ETF를 이용할까요? 그것은 ETF의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부자, 고학력일수록 ETF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ETF 투자자들은 알뜰하고 스마트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고소득, 부자, 금융 계획이 있을수록 ETF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ETF의 장점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ETF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나 직접 투자 상품인 주식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펀드처럼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데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훨씬 저렴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황금성이 높은데 증권 거래세는 면제되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ETF가 보유한 종목을 매일 공시하기 때문에 운용이 투명한 반면 일반 펀드는 보유 종목에 표시되는 운용 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알기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미엄은 그의 책에서 초보 투자자라면 주식과 채권의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고 투자 경험과 지식이 쌓인 후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초판이 나온 1949년에는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공부가 필요했고 지식이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실제로 투자하기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ETF는 평범한 개인도 전문가 못지않게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만이 할 수 있던 투자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으나 국채만을 취급하는 펀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비용의 ETF가 나오면서 국채에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원유, 금, 해외 주식, 통화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있어도 투자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ETF의 발달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이나 투자업 종사자들도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는 잘 모릅니다. 주식 애널리스트도 담당 섹터는 잘 알아도 다른 섹터나 다른 국가 주식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펀드 매니저나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를 통해 다양한 투자 대상을 검토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이 특정 분야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TF라는 수단으로 인해 투자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ETF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은 이러한 투자 민주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가속화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금융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모든 이들이 ETF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투자자에게도 ETF는 매우 좋은 투자 도구입니다. 그들은 투자할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ETF는 매우 적합한 도구입니다. ETF 한 주당 매매 가격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ETF는 거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운용 보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보수로 인한 손실도 적습니다. 투자 상품의 다양성 역시 매우 큰 장점입니다. 투자 가능한 ETF의 범위는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통화 및 해외 투자 등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군을 포괄합니다. ETF를 이용하면 다양한 투자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일 경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등의 보수적인 투자법을 실현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섹터에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투자, 성장주 투자, ESG, 친환경, 전기차 등 다양한 팩터나 테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금융회사들이 ETF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마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펀드 보수를 대략 비교해 보면 일반 펀드는 2에서 3%, 인덱스 펀드는 1% 내외인데 반해 ETF는 0.5% 이하입니다. ETF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일반 펀드의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융회사가 가져갈 수수료도 적어집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가 가성비만 보고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듯이 투자에 있어서도 각자의 취향이 반영됩니다. 주식은 막연히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은행만 거래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고수익을 노리고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나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맞출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여러가지 투자 상품을 나열해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ETF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욱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차례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왕초보를 위한 초간단 ETF 투자 레시피에서 투자는 요리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요리 레시피와 같다.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성과 차이. 초간단 투자 포트폴리오 K-올웨더. 투자의 단맛과 쓴맛, 수익과 위험. 최적의 투자 비율을 찾기 위한 투자자의 위험 감내도에 대해 나와 있고 2장 ETF 따라 투자하기에서는 증권사 선택하기,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증권사로 입금하기,
모바일에서 ETF 매매하기와 잔고 확인하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3장 ETF 기초학습에는 ETF 초간단 이해하기, ETF 시장 소개, ETF의 장점에 대해 나와 있고, 4장에는 ETF의 분배금과 배당소득세, ETF에 투자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ETF의 투자 위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복잡하지만 궁금했던 개념들, PR, TR, NTR 비교, 선물과 선물거래 이해하기, 합성 ETF, 액티브 ETF 이해하기, 환 노출과 환 해지 이해하기. 6장에는 주요 ETF 소개 및 분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이해, 선진국 주식 ETF, 신흥국 주식 ETF, 선진국 채권 ETF, 신흥국 채권 ETF, 대체 투자 ETF. 7장에는 투자 목적에 맞는 ETF 상세 분류, 다양한 산업 분류 기준, 국내 섹터형, 국내 팩터형, 국내 테마형, 국내 전략형, 국내 액티브형, 국내 자산 배분형, 글로벌 자산 배분형, 미국 섹터형, 미국 팩터형, 미국 테마형, 미국 전략형, 글로벌 섹터, 글로벌 테마, 중국 섹터형, 중국 테마형, 유럽 팩터형, 일본 섹터형,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은 52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목차만 해도 12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만큼 추천사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써주셨는데요. 부의 시나리오 저자 오건영님은 잘 짜인 군더더기가 없는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제대로 된 ETF 교과서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의 저자 이성규님은 시중에 쏟아지고 있는 단순 ETF 소개 책자들과는 달리 ETF 리스트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ETF의 성과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 퀄리티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퀀투 주식 투자 저자 이근우님은 자산 배분 투자가 대세가 된 지금 ETF를 모르고서는 자산 배분을 논할 수 없는 시대에 ETF 투자의 단단한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주는 훌륭한 책으로 모든 ETF 투자자의 서재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일님의 신간 주식 채권부터 달러, 금, 부동산까지 바로 써먹는 ETF 처음 공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조상은 인덱스 펀드. 펀드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을 내기 위한 펀드 매니저가 굴려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펀드는 크게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과 같은 주가지수 및 국채, 금, 원유, 부동산 같은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추종한다는 말은 해당 지수와 거의 같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 인덱스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 명 필요할 수도 있고 조사와 분석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의 운영 보수가 인덱스 펀드보다 높습니다. 인덱스는 우리말로 지수를 뜻합니다. 물가지수, 소비지수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수의 사전적인 뜻은 물가나 임금 따위와 같이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보기 위해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하나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것을 단순지수,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한 것을 종합지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도 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코스피는 한국종합주가지수의 약자입니다. 코스피 200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200개를 묶어서 만든 지수입니다.
ETF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와 직접 투자 상품인 주식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펀드의 장점과 비슷하게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저렴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황금성이 높은데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TF가 보유한 종목을 매일 공시하기 때문에 운용도 투명합니다. 반면 일반 펀드는 3개월에 한 번 발행되는 운영보고서에 보유 종목이 표시됩니다. 황금성이란 어떤 상품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펀드의 경우 환매 신청 후 결제되어 현금이 입금되기까지 3에서 8 영업일 정도 소요되지만 ETF는 주식처럼 즉시 매도할 수 있고 이 영업일 이후에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이란 말은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는 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참, 주식 중에 거래량이 작은 소형주들은 매도하고 싶을 때 매수자가 없으면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ETF는 LP라는 제도가 있어 대부분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면서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품이라고들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첫째, 거래소가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상장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상품 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상장 이후에도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둘째, 상품 자체를 규제합니다. ETF가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의 최소 분산 요건 등을 통제합니다. 셋째, 운용을 규제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PDF를 매일 공개하고 운용의 결과로 산출되는 추적 오차라는 지표를 공개하여 인덱스 펀드로서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추적 오차가 심한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을 통제합니다. 잘 분산된 ETF를 만들어 운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때 잘못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원하는 수량을 매매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라는 시장 참가자를 통해 올바른 가격에 원하는 수량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활동을 통제합니다. 일반 액티브 펀드에는 이러한 거래소라는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도 ETF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금액의 세율을 곱한 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세제 개편으로 기존 0.25%였던 증권거래세가 0.2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거래세 0.08%에 농특세 0.15%를 더해 0.23%이며 코스닥 시장은 농특세 없이 거래세만 0.23%입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게 특정 지수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 매매 시간, 매매 방법, 증거금률, 신용, 상하한가 제도, 결제 방법 등에서 주식과 동일합니다. ETF의 매매 시간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참고로 일반 펀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에 매수를 신청한 경우 당일 저녁 정해지는 기준 가격으로 매수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예약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TF의 결제 주기는 T+2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보유한 ETF를 팔면 현금으로 출금하는 건 2일 후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필요하여 출금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2일 전에 ETF를 팔아야 합니다. 펀드의 경우 종류마다 환매 일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통상 3에서 8일 정도 걸립니다. 네, 이렇게 ETF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막연하게 ETF 투자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ETF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더욱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자의 후기를 읽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독일은 7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고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급등해 천연가스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세계은행과 IMF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양적 긴축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미국과 한국의 대형주 지수는 11%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과 중국 주식은 20%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채마저 한국, 미국 모두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을 그리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테지만 대다수의 많은 투자자에게는 처음 겪는 불안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험난한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한없이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 항해의 끝에 달콤한 보상도 기다립니다. 투자 역시 그와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을 잘 견뎌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투자 여정에 ETF가 그리고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김성일. 네, 여러분도 꾸준한 투자 공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